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지난주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언박싱을 했는데요. 그 영상 아래에 정말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 댓글들 하나하나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댓글 안에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일주일 사용기도 같이 담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아무래도 창문과 바로 연결돼서 설치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치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환경이 조금 달라요. 제가 영상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나무 창틀 위에 설치를 했거든요. 보시면 나무 창틀이 위아래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아요. 그래서 파세코 에어컨 측에서 이렇게 깊이를 메울 수 있는 거치대를 또 추가로 줍니다. 창문 거치대를 고정할 때 나무 창틀에 그 나사를 조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 부분은 조금 손상이 좀 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거치대가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홈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무 창틀의 깊이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창의 환경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무 패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무 패킹이 창문형 에어컨 옆에 있어서 틈이 생기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창문의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바뀌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오른쪽에 설치를 했고 이쪽 창문이 좀 더 앞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고무 패킹이 그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틈새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치만 저희 집 안에서도 이렇게 왼쪽에 설치를 하면요, 고무 패킹이 그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틈새가 덜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창문형 에어컨을 어느 방향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창문 틀이 손상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나무 창틀 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사를 박아서 조금 손상이 가 있고요. PVC나 알루미늄 샤시로 아마 하시면 깊이가 그 창문형 에어컨을 거치할 수 있는 깊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거치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창틀 손상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치 환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나무 창틀의 넓이 있잖아요. 넓이가 적어도 좀 2cm 정도는 돼줘야 거치대가 장착이 될 것 같아요. 평평한 부분이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든 적어도 2cm 정도는 되어야 그 위에 나무 창틀 거치대를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 바깥쪽이 튀어나오는지를 좀 물어봐 주셨어요. 창문을 닫았을 때 바깥쪽이 어느 정도 튀어나오는지요. 방범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랑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재보니까 이 거치대 기준으로요, 뒤에가 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창문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으니까 거치대 기준으로 한 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 잠금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외부랑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범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창문 잠근 장치를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되긴 하는데요. 파세코에서 보내준 창문 잠근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은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단단한 잠근 장치를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목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나무 창틀의 경우에는 창문 잠근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렇게 방범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웬만한 성인 남성이 이렇게 밀면 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뒤에서 밀면 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은. 이중창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밖에 외출하실 때 그 밖에 있는 창문 있잖아요. 그거는 추가로 꼭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중창이 아니시다 싶으시면 방범창을 추가로 설치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무로 마감한 부분 있잖아요. 이 마감한 부분이 여기 끝에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요. 이 부분은 모기가 정말 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마스킹 테이프로 좀 더 메꿀 예정이에요.
마스킹 테이프 처리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런 틈새 부분들은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모기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사용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창문형 에어컨이 이동식 에어컨보다 소음이 적더라고요. 처음에 작동 전원을 눌렀을 때 온도를 빠르게 낮추려고 좀 더 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온도가 되었다 싶으면 소음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소음으로 들었을 때는 뭐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가는 또 편은 아니에요. 그치만 또 장시간 듣고 싶은 소음도 또 아니긴 합니다. 참 애매하죠. 켰다 껐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더위를 보내기에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리모컨인데요. 리모컨 센서가 좀 약하더라고요. 리모컨을 제품과 달리 조금 방향을 틀면 또 센서가 잘 안 맞아서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조금만 가려져 있어도 좀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이 벌어진 틈새 있잖아요. 조금 벌어진 틈새 하나 놓치지 마시고 꼭 마감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벌써 모기가 기승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베란다가 하나 더 있어서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모기가 잘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꽤 고층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벌써부터 모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마감을 철저하게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제가 사용해본 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영상이 그리고 그 이전의 영상이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